우리가 챗봇에 질문 하나 던질 때 그 뒤에선 말이죠. 도시 하나를 통째로 움직일 만한 엄청난 인프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인프라의 지도가 아예 싹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요, AI가 어떻게 이 기술 세계의 전력망을 재편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흔히들 AI를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의 미래는요, 사실상 전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력 수요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서버 렉들 있죠? 여기가 바로 AI 모델이 살아 숨쉬는 말 그대로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심정부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끊임없이 먹어치우죠.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쓰냐고요? 2030년이 되면 미국 데이터 센터에만 무려 9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이 믿기지 않는 전력 수요 급증, 그 한가운데 바로 AI가 있는 겁니다. 90기가와트? 사실 이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이걸 단지 데이터 센터가 쓴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규모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AI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똑같은 전력을 잡아먹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AI의 두 가지 얼굴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AI가 하는 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필요한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바로 트레이닝, 즉 훈련과 인퍼런스, 추론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트레이닝은요, 마치 백과사전 한 권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쓰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한 번에 끝내는 아주 막대하고 힘든 작업이죠. 반면에 인퍼런스는 그렇게 만들어진 백과사전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초당 수백만 번씩 답을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위치입니다. 트레이닝은 사실 전력만 충분하면 어디 외딴 곳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요. 하지만 인퍼런스는 다릅니다. 우리가 AI 비서한테 질문했는데 답이 1초라도 늦게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퍼런스는 반드시 사용자와 가까운 대도시 근처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만 해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전략을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네, 이 두 작업의 중요도, 즉 균형이 계속 그대로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문을 던져보죠. 이 둘 중에 미래 AI 인프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모델을 쓰는 인퍼런스일까요? 정답은 압도적으로 인퍼런스입니다. 지금 이 차트의 파란색 막대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 하늘색 인퍼런스 영역이 짙은 파란색 트레이닝 영역을 거의 집어삼키다시피 커지는 게 보이시죠? 2030년쯤 되면요, 인퍼런스가 전체 데이터 센터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AI의 심장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바로 인퍼런스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성장세의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들이 11%, 22% 성장할 때 인퍼런스는 혼자서 연평균 35%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다른 모든 수요를 합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전략의 중심이 거대한 모델을 한번 잘 만드는 것에서 수십억 개의 요청을 끊임없이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완전히 옮겨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업계의 공룡들,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이 기업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 그들의 새로운 전략 설명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인퍼런스 혁명을 살아남기 위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크게 5가지 핵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전력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새로운 에너지원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대신에 임대해서 쓰다가 나중에 소유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마치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서 조립하는 모듈식 건축으로 건설 기간을 절반으로 확 줄였고요. 넷째, 여러 시설을 거대한 AI 허브, 즉 캠퍼스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낡은 데이터 센터까지 싹 뜯어 고쳐서 AI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죠. 이 모든 건 오직 속도와 규모를 위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똑똑한 전략들도 결국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아주 근본적인 물리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바로 땅과 전력입니다. 기존에 잘 나가던 기술 허브들은 이미 꽉 차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바로 이 땅과 전력의 제약이 지금 미국 기술 인프라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실리콘밸리 같은 해안가에서 이제 기술의 무게중심이 미국의 심장부, 내륙으로 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북부 버지니아 같은 기존의 티어 1 시장은요, 전력망은 꽉 막혔고 허가받는 데만 몇 년씩 걸리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반면에 오른쪽에 오하이오 같은 새로운 티어 2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력 공급은 1, 2년 더 빠르고 땅값은 최대 70%나 저렴합니다. 선택은 명확하죠. 그리고 이 지도가 바로 그 전략적 전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에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샌안토니오, 콜럼버스, 디모인 같은 도시들을 한번 보세요. 이 도시들이 바로 미래의 실리콘밸리, 즉 차세대 티어 1 기술 허브가 될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들입니다. 맥킨지의 이 인용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변화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 진화의 다음 단계는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기술과 에너지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된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곧 발전소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인프라의 재편은 단순히 기술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AI가 이제 우리 사회의 전력망, 자원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AI가 스스로를 위해 자신만의 전력망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이건 과연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